아무래도 수술만 가지고는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세포수가 많이 될 수가 없을까를 한번 고민이 들어죠. SBF 세포를 얻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효소 방식이 있어요. 어떤 효소 방식? 그 콜라겐을 녹이는 콜라겐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인체 해롭지 않은 그 효소를 가지고 저희가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이 덩어리를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이런 지방 조직에다 세포처를 해버리면은 이게 흘러나와요. 세포들이. 그걸 가지고 원심부를 돌리면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말은 쉽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세척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세척을 많이 안 하면 혹시라도 콜라겐에다가 인체에 해가 없다 하지만 또 세포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이번 신의결도 그런 저희가 입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몇 번 돌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감염이 올 수가 있잖아요. 세포에 감염력 쓰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청결도가 요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방 조직을 1ml 할 때 저희가 이 세포 수를 한 평균적으로 100만 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끄집어내는 기술과 어떤 SOP는 공정 처리 과정 때문에 뭐 7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세포를 얻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지방 조직 1ml당 한 100만 개는 얻어낼 수가 있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내야 됐죠. 그런데 미국 같은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사정이. 미국과 유럽은 효소 처리하는 것을 약품으로 분리해 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소 처리해서 단순 분리하고 단순 농축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미국보다는 덜 심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희한하게도 이런 지방을 뽑아서 효소 처리하는 것을 약품으로 처리해 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하려면은 세포를 배양하는 것처럼 동물 시험도 해야 되고, 임상도 동물 시험에서 독성이 있나 없나 봐야 되고, 임상 1상을 해서 독성 있나 없나 안정성을 봐야 되고, 2상, 3상에서 유효성 같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임상하는 FDA 승인 보면은요, 이런 SBF를 이용한 임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무릎, 제가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무릎 같은 무릎 관절염만 해도 똑같은 SBF라는 치료 과정인데, 한 10몇 개, 20개가 쫙 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쉽지 않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그게 약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고민한 거예요. 결과는 좋은데 왜 못할까? 그래서 한 얘기 뭐냐면은, 유럽 방식은 세포, 제가 콜라겐이 붙어 있다고 그걸 잘게 잘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미국 같은 방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방을 뽑아요. 이렇게. 뽑죠. 뽑은 다음에 이렇게 위에 걸 다 피 같은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자, 이런 키트가 있어요. 키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방을 뽑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실린저를 다른 실린저에 연결시키는데, 이 연결고리에 아주 가는 칼날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뽑은 조직을 좌우로 다 움직이면은 지방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압축력에 의해서 지방 조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메카니컬 아이솔레이션.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엔자이미컬 이런 효소 처리하는 아이솔레이션 방법이고, 이거는 메카니컬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지방 조직을 부시는 거예요. 부시니까 콜라겐은 잘라지지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이 세포수를 많이 얻지 못해요. 효소 처리하는 방식은 1ml당 뭐 70만 개, 150만 개, 평균 100만 개를 얻는 게 목표인 거고, 요것은 1ml당 20만 개, 30만 개 못 얻어요. 세포수를 많이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또 하니까 보통 배꼽 부위에서 50cc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50ml면은 20만 개 하면 1000만 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저희 방식으로 하면은 5배니까 5천만 개가 나올 수가 있겠, 한 5천만 개 나오지. 다는 나오지 못하도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게 쉽고 간단하고 시간이 빨리 걸려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다 이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 단점은 30분밖에 안 걸리는 장점이 있고, 감염의 위험은 없지만 뽑는 양이 50cc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키트가 50cc 양이 적게 나와요. 저희가 300cc 뽑거든요. 신의가 통과될 때 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미국 방법은 저희가 신청 안 했고, 그래서 이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쓰는 방법이
다른 이런 데이터보다는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런 SOP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허들을 넘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면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을 우리 홍보실에 물어보네요. 그럼 SBF 세포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실제 방법이라 물어보는데 첫째가 그거 맞아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추천에 따라서 세포수가 몇 배 차이 날 수가 있다. 하나.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나오죠. 제가 외래에서 하나 보다가 건강하신 오늘도 스포츠 선수가 왔는데 농구 선수예요. 실제 봤는데 뭐 제가 누구라 말 안 하니까 젊으신 분인데 물이 망가졌어요. 자기가 여기저기 알아봤대요. 미국도 알아봤고 했는데 그냥 농구를 계속 해야겠는데 수술은 안 되겠고 하니까 원장님이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것 같은 자기 생각 왔대요.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방이 있냐고. 자기가 지방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있는 것 같대. 이 차이는 지방이 없는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이런 비맥이라든지 골수라든지 PRP를 하는 게 많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남자를 웬만한 옷이 아주 정말 마르신 분 아니면 웬만한 분은 엉덩이에 배가 있거든요. 있고,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고, 만약에 지방량이 적으면은 그래도 이런 골수나 PRP에 넣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방식 방법도 1,500만 개 넣어도 다 생긴다니까 한 3,000만 개면 나올 수 있겠죠. 집어넣고 그 후속조차로 PRP나 어떤 이런 걸로 하면은 결과 좋지 않을게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인 거고, 저도 지금 사실은 그 SBF를 주로 연골 재생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주사 치료는 경험이 있지만 많이 연구하지 않았고 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 아직 한 10년 전만 해도 수술이 제일 좋고 연골 재생해야 좋은 걸로.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으면서, 과거에 나왔던 인보서 아시죠? 그때 그 유전자 치료 인보서가 지금 미국에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골 재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에 모든 그 관절염 주사 치료는 연골 재생은 두 번째 목적인 거고, 염증을 없애게 잡아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염증이 없어지면서 연골세포를 보호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좀 더 늦출 수 있느냐는 게 연구의 핵심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템셀 리서치 앤 세라피라는 논문이에요. 이 내용이 보면은 무슨 거냐면은 이거예요. 관절염 중기 환자에다가 SBF를 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보통 SBF를 놓고 나서 1년 내지 길면 2년까지밖에 못 봐요. 환자를 이렇게 추적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5년까지 봤어요. 논문을 제가 어제 쭉 읽어봤어요. 어제 제가 일요일날 좀 시간이 돼서 논문을 한번 다 읽어봤더니 한 1,500만 개 세포를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이 논문을 제가 읽어보고 챗GPT에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논문의 진짜 의미 딱 나오죠. 다 보여줬던 한 얘기가 5년 추적. 그러니까 재생치료 논문이 드물다. 보통 재생치료 이런 SBF나 줄기세포 논문은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드문데 얘들 결과를 봤더니 통증 완화는 단순히 좋아졌고, 통증만 아니라 인공관절 같은 수술로 가는 것도 적어진다.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SBF 치료 후 최대 5년까지 약 10명의 6명에서는 자기가 만족할 상태의 임상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저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썼고 또 괜찮은 논문 실렸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이 그냥 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언제까지 가는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심한 상태, 예를 들어서 3기 말이라든지 이때 하면은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연골이 남아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염증은 가라앉아도 그 염증이 없어지면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 전 단계, 한 2기나 2기 말에서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에 하면은 나빠지는 연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면서 좀 데이터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좀 있는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제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아요. 논문들이 많은데 이제 저도 나이 60이 되니까 좀 보기 힘들어요. 겉보고 쓰고 봐야 되는데 뭐 보면 재밌어요. 보다가 요즘은 제가 찍어요. 논문을 쭉 보다 어제도 좀 많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쭉 찍은 다음에 이 논문을 보고 제가 이 논문의 결과를 제가 파악하고 챗GPT나 뭐 제미나이에 물어보면은 답을 줘요. 그러면 제가 이게 믿을만하면 억셉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강의들도 이런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이런 에비던스가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가면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추세가 어떻게 가는가 하고 그런 보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